바이오 투자할 때 그게 아주 뭐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바이오를 하느냐? 성공했을 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덜 하겠다 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왜 저 바이오를 보셔야 되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작년 말부터 24년은 대한민국 바이오가 글로벌화되는 첫 해다. 그게 의미가 있다. 이전 바이오하고는 또 다른 패턴이 될 거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작년 에스모 그 유럽 동양학회에서 그 유한양행이 그 존슨앤존스 얀센이죠. 그 렉나자 제품 그게 비소세포 폐암 그 치료제인데 그거 병용 투여하는 거 이제 결과를 발표했고 FDA 지금 승인 신청 들어갔고요. 요거 아마 요번에 아스코에서 또 발표를 할 건데 빠르면 상반기 내에 결과 나옵니다. 판매가 확정이 되게 되면 유한양행은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연 매출을 5조 이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 내용이 달라지죠. 로열티를 받게 되면은 유한양행에서 그거 받고 이게 배 띵띵거리면서 돈 받았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유한양행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이프라인을 계속 수집을 해와요. 국내 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업을 시켜가지고 해외에다가 라이센스 아웃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한양행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바이오텍 쪽으로 또 선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유한양행만 이러고 있느냐? 아니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알테오젠 주가 많이 올랐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머크하고 키트루다 그 SC 제형 개발해가지고 독점 계약한다고 기사 나고 공시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거 오늘도 보니까 그 엄민용 애널이 리포트 쓴 거 보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제대로만 되면은 뭐 연평균 거기서만 떨어지는 로열티 그 수입이 뭐 6천억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그냥 공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알테오전은 그 돈 받아가지고 맨날 적금만 놓고 또 말 거냐는 거죠. 계속 투자하고 또 파이프라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화되는 제품의 출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해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고급 기술을 가지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면서 바이오텍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해다. 근데 이게 두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리가캠바이오 그 이름을 바꿨어요. 그 오리온에서 인수한 레고캠바이오 그 ADC 그 링커 기술 글로벌 탑티어급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거 있고 아마 5월 16일 날인가 그 최종적인 파이널 결과가 나올 텐데 HLB도 간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리보세라닙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물론 그 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의 위상이 글로벌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진펜트라라고 해가지고 SC 제형으로 만든 거 미국에서 신약 승인 받았고 지금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맞물린다는 거죠. 그럼 돈 버는 바이오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이 있어요, 회사들이. 자잘한 회사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좀 위상을 좀 알릴 수 있는 첫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그 시너지가 그 회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타 바이오가 같이 살아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올 하반기 내년 넘어오면서 계속해 가지고 연달아서 나올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올해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는 바이오는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이오 쪽은 좀 성장하는 그림이 나올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성공 확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자신 없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는 종목으로 갈 자신 없으면 ETF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도 불안하시면 바이오는 자신 없으면 하시지 마라. 예. 바이오는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 바이오 투자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됐었고 했던 얘기들은
여기서 와서도 얘기했어요. 처음 하기 시작해가지고 누가 뭐 좋대더라 해가지고 샀다가 박살났던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절치부심해가지고 한 2년간을 갖다가 상장되어 있는 그 상장기업 책 한 70여 개가 넘는 걸 제가 출연해가지고 사업보고서 리포트 뭐 인터넷에 있는 그 카페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유행했었거든요. 특정 회사 분석해 놓은 자료들 많은 그것들 다 뒤져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사실 바이오 투자는요 개발자들도 성공 여부를 확신 못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자들도 자기네들이 이거 된다라고 100% 확신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막연한 것보다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플랫폼 기술은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죠? 대표적으로 뭐 리가켄바이오, 링커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든 다 그 ADC 쪽으로 해서 표적 항암제 만드는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 SC 제형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항암 관련된 거라든지 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것들,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것들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좀 공부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특정 회사를 찾아냈으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거 백데이터들, 국책과제 수행 이력이라든지 과거 라이센스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보고 투자해놓고 잊어버리고 삼성전자 사놓고 삼성전자가 뭘 지금 하고 있는지 자주를 안 보잖아요. 그렇지만 바이오는 그걸 계속 모니터링 할 자신 없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 가장 사고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예요.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예전에 황우석 박사 그 줄기세포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있었고, 신라젠도 사건이 있었고, 바이로메드 임상 실패 있었고, 중국 업체 끼고 뭐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 뭘 했다고 해놓고 나서 결국 상장 폐지당하고 뭐 이런 것 별게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가 걸러낸다라는 거는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요. 의심하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투자할 때 그게 아주 뭐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바이오를 하느냐? 성공했을 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덜 하겠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제약사들 있잖아요. 다 신약 개발하거든요. 한미약품, 유한양행 뭐 이런 회사들 대웅제약 좀 등치 있는 뭐 회사들 다 신약 개발하니까 그런 회사들 공부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골라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건 대신에 수익률로 봤을 땐 그런 주식이 10배 난다 이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감안하셔가지고 보셔도 되고, 머리 아프다 싶으면은 사실 바이오 아니면 뭐 다른 주식 없습니까? 좋은 데 많은데. 그러니까 굳이 바이오 뭐 고집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참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10년 투자를 했었어요. 고객님들 자산 가지고 10년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었고, 마지막에 팔 땐 진짜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었습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되어 있는데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그래서. 근데 일단은 셀트리온의 특징 하나, 최근 좀 다른 거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 분할입니다. 그죠? 중복 상장시키는 거. 그것도 특히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는 거. 근데 셀트리온은 이번에 헬스케어를 합병시켰죠. 분할이 아니라 흡수 합병을 시켰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다. 사실은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도 셀트리온도 그 문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제조회사, 헬스케어는 유통회사.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하나인 게 정상인 거죠. 정상화시킨 거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밀러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램시마 SC 제형, 이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일 건데 진페트라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거를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판매를 지금 이제 개시했고, 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추가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유치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
미국 기업의 80%가 그 CDMO 쪽을 중국 거를 특히 우시바이오 뭐 이런 쪽을 많이 의존을 하는데 셀트리온이 시밀러 회사기는 한데 CDMO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대안으로도 될 수 있다.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합병에 따른 영업권 상각 때문에 상반기 부진할 거고요. 이후에 이제 고객 관련돼 가지고 상각하는 것도 한 9년 동안 3천억 정도 상각은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비용은 좀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게 뭐 큰 밸류에 어떤 그런 악영향을 주는 거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뉴스 나왔던 거는 미국은 이제 민간 쪽으로 많이 그 의료 시장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미국 대형 3대 그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 우리는 이제 급여를 주로 보면은 이제 식약처 쪽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익스프레스 스크립트하고 이제 등재 계약을 체결했고요. 4월에 또 추가로 하나 2분기에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판매망을 넓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회사 쪽 리포트에서 보니까 진펜트라만 가지고 미국 올해 판매 목표가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대로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있는데 한 가지 저의 고민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 플러스 신약 업체라고 하더라도 셀트리온의 지금 시가총액이 아주 편안한 구간은 아니다. 조금 비싼. 예, 비싼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K바이오의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여기서 물론 기업 자체로 봤을 때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가로 놓고 봤을 때는 아주 섹시한 가격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말씀하신 드렸던 것처럼 생물보안법 거기에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시바이오가 만약에 제재를 받게 되고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규제를 받아가지고 모든 이제 그쪽에서 완전히 철수가 된다 그러면 이 회사에는 분명히 플러스 효과가 있고 역시 주가 상승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이쪽 CDMO 업체들 관련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은 아주 섹시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딜레마는 있고요. 이 CDMO 관련해서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22조 원 들여가지고 캐딜런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게 있고 그 얘기는 거꾸로 여기서 삼바만의 어떤 그 우리가 이쪽 우시가 물러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부분이 좀 제한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노보노디스크 이런 쪽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22조 원 주고 저거 인수해놨는데 삼바한테 우리 거 해줘 뭐 이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1위가 지금 론자가 글로벌 1위인데 밸류에이션이 지금 삼바가 훨씬 비싸요. 그래서 저는 두 회사 다 뭐 기업은 좋은 거 아는데 그렇게 뭐 막 섹시한 느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용만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 의사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AI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뷰노 같은 경우도 그쪽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심정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그 체크하는 거 이게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고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판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는 루닛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주가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제가 방송 많이 나가진 않지만 나갈 때마다 이제 제가 바이오를 좀 한다고 많이 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AI 의료 내년에 어떨 것 같아요? 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업황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모르겠다. 왜? 너무 많이 올랐었다. 이미 너무.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반 가까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 이후부터는 검증의 시간일 거다. 회사가 제시한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걸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좀 많아요. 제가 탐방 갔다 온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얘기했었는데 적자 크게 났고 1분기도 적자 났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케줄이 뭔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2030년에 매출 10조에 2033년에 매출 10조에 영업이익 5조 제시한 회사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거 마케팅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자기네 거 성공할지 여부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AI 업체가 자기네가 어떻게 뭐 33년에 10조를 할지 5조를 할지 1조를 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은 거기에 흥분을 했었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녹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는 검증돼야 될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는 주가로서는 그렇게 뭐 박스권 크게 오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조금 줄이시려면 아무래도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좋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각각에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피하 주사 제형, SC 제형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 정맥, 그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맥에 맞아야 되거든요. 정맥을 찾아가지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정맥 찾아가지고 꽂아야 되는데 그냥 엉덩이 주사 찔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1시간 맞을 거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항암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 항암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련된 거 다 들어죠. 전부 다.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쉽게.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이쪽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영역이 꽤 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키트루다에 라이센스 아웃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거에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뭐 리가켄바이오도 ADC 표적항암제 치료제의 링커거든요. 그 링커는 그 암을 추적하는 그 유도탄 같은 게 있어요. 그 유도 물질 그 밑에 그 실같이 링커를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항암 물질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 링커 기술이거든요. 이거니까 그거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든지 간에 항암제 개발 다 ADC 신약 개발하는 데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유도탄에다가 링커, 링 연결해주는 링커, 그것만. 기술인데 그럼 못다 못해요. 다 하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포텐셜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앞에서 만드는 신약 회사들이 임상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신약 물질이 안 맞아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제가 플랫폼 기술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림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거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기 포트를 한 종목 두 종목으로 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고 있고 올인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주 시장이 이상할 때, 박살이 났을 때, 코로나 팬데믹, 금융위기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다 같이 박살날 때잖아요. 그러면 돌아설 때 뭐가 제일 빠를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좋은 놈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2차전지 올인 딱 이래버리면은 2차전지 작년엔 좋았지만 올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반도체 올인했었으면 한 몇 년간 또 고생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반도체도 가고 있고 방산도 좋고 있고 바이오 요즘 좀 밀리고 있지만 바이오도 괜찮았었고 올해 들어와서 초선 좋았고 2차 전지는 올해 좀 힘들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2차 전지고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좋아졌는데 속도가 나는 게 어느 속도로 날 거냐 이제 그거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트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금이 없냐? 현금도 있어요. 포트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저는 그 장이 정말 뜨거울 때는 이제 100% 주식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4월, 6월 조정 구간인데 여기서 내가 100%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